안녕하셨습니까? 끈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휴전선 너머 저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은 그야말로 목불인견, 사람이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광경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곳곳에 굶어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간 그런 불쌍한 시신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런 참극이 현재 저 북녘 땅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을 하면서 무슨 피트니스룸을 간다, 산을 등산을 한다, 여러 가지 지금 살 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반해서 북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 불과 몇백 킬로도 아니고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이 휴전선을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한쪽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야 되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이러한 극과 극의 대비가 된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은 지나간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로가 거의 봉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금이 상당 부분 고갈이 되어서 지금 현금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식량 사정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부족하게 됐는지 아예 평양 시내도 식량 배급이 불가능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북에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황해도, 평안남도 일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쌀의 수확량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수를 하든 뭘 하든 중국에서조차도 실어오던 옥수수, 강냉이라 하죠. 옥수수나 쌀 이러한 곡물들을 중국으로부터도 지금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의 해커들을 보내서 중국 내부의 은행을 도둑질을 했어요. 얼마나 했냐고요? 20억 달러, 미화 20억 불을 북에서 파견 나간 해커들이 중국 땅에 있는 은행을 털어서 돈을 훔쳐간 것이죠. 이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지금 노발대발 심기가 불편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북쪽 아이들에게 무슨 곡물을 공유해 준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자, 거기다가요, 지금 북에서 지금 소위 권력이 있다고 일반 인민들, 일반 주민을 함부로 대하고 갈취하고 약탈하던 그러한 인민보안반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보위부, 보위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로 하면 국정원 같은 데죠. 이런 당과 그다음에 대남 공작기관에서 일하는 자들의 갑질이 그동안 아주 극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가요, 밤길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두들겨 패 죽여버린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인민보안반원의 가족들이 얻어맞거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국가보위성 직원들이 직접 얻어맞거나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요,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쏴도 좋다라는 식으로 무기를 들게 했더니만 그 무기까지 탈취해가는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지금 포고령이라고 하는 이 포고문이 전국 곳곳에 나붙었는데 거기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말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등뼈를 문질러 버려라. 사등뼈를 문질러 버려라. 이 사등뼈는요,
인간의 권력을 유지하는 척추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척추를 갖다가 문지른다는 얘기는 아예 박살을 내서 가루로 낸다는 뜻인데, 척추가 가루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공산당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 즉 반체제 인사들, 반혁명 분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처단과 무자비한 처벌,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금 국가에서 종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반 인민과 공산당 독재 정권과 완전히 결별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장마당에서도 쌀이 나돌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자에서 가족, 식구 이런 말 쓰죠. 식이라는 것도요,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이 식구가요, 평화롭지 못하면 그 나라는 체제가 전복됩니다. 평화가 뭡니까? 뭐 문재인이가 말하는 그 평화 말고요. 글자 그대로 제가 해석해 볼까요? 평, 고르다, 균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다는 말 쓰죠. 화는 뭡니까? 조화롭다, 또 화해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근데 그 화자의 글자 제자 형성 원리를 보잖아요. 벼화변에 입구자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입이 충분히 먹을 만한 벼, 쌀, 즉 곡물이 충족해 있을 때, 그리고 서로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무슨 문재인이나 김정은처럼 거짓말로 가장된 위장평화는요, 더 이상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는 먹을 것이 충족한 상황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 저쪽에 경주에 가면 경주 최부잣집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런 그 경주 최부잣집의 그 모습과 정신을 조금이나마 본받았다라면 북한 괴뢰 집단은 지금 아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북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 또 그 우상의 새끼 우상 김정일, 또 그 밑에 또 새끼 우상 김정은, 이와 같은 김씨, 가짜 백두 혈통 등을 그들의 통치 집단이다, 그들의 왕조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미친 사교 집단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형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북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에 지금 전진 배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규모나 그 성격을 볼 때 이것은 곧 북한을 접수한다라는 준비가 이미 미국 쪽에서는 되어진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완벽한 수준의 준비를 하고 지금 이번에 훈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북한을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서독의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질 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평소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평소 대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안전기획부 시절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이 각 지역별로 시도, 군, 면, 읍 단위로 다 짜져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 아마 그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반드시 준비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매우 북의 내부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그 매우 불안전하고 모든 것이 지금 부조화뿐만 아니라 불능 상태로 지금 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하고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정보원 직원들 요즘에 간첩 잡는데 몇 명 소요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북 심리전단을 다시 재개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해외 공작이나 대북 공작 열심히 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죠. 자, 이제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을 대국민 역사 안보 강사로 해서 전역에다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4.3 공산 민중폭동이 왜곡되어 있는 제주 지역에는 사상무장이 올바르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가서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자, 동시에 전라도 출신의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대중이가 있는 5년 동안에는 씨앗론이다, 종자론이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라도 출신 직원들에게 광주로, 목포로, 군산으로, 전주로 다 내려보내서 거기에 있는 전라도 지역의 대학교에 방문해서 거기서 5.18이 왜 일어났고 5.18을 민주화법으로 제정한 김영삼이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던지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특히나 전라도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속질 않죠. 네? 뭐 5.18 강의 어떻게 하냐고? 간단합니다. 당시 불완전한 그 사회 민심 가운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광주 일원에 있던 탄약 창고 44개가 2시간 내에 동시에 모두가 다 털려서 탄약과 총기류가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어서 도청 앞에서 또 광주 교도소 앞에서 그러한 총격전이 벌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해주면 돼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러면 광주 사태가 김대중과 그 일당들에서 상당 부분 기획 조정이 되었고, 자,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연세대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주의 현실을 올바로 밝히려면요, 우리 육사를 나오신 우리 지만원 박사님 모셔다가 강의를 들으면 제일 좋죠. 예? 그 지만원 박사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으면 광주의 진실이 대부분 드러나게 되는데, 왜 안 하고 그 지만원 박사를 구속을 시킵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전라도 지역에 내려보내서 이 사상교육 강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일성이가 말한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들이 하는데, 전라도 혁명은 전라도 인민들이 하고, 경상도 혁명은 경상도 인민들이 한다. 이러한 그 김일성의 논거에도 딱 들어맞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과거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90년대 말년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대략 국외로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사망자로 간주했을 때 350만 정도가 그때 아사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최소한 또 30에서 50만은 도망갔다 치더라도 300만은 순수하게 굶어 죽은 사람인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되죠? 북한이 체제가 휘영청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체적인 내부 모순으로 내파되어서 지리멸렬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나 군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수복할 때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것을 개인별로, 팀별로, 단위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계속해서 사진 연습도 해보면서, 우리가 보통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부적인 연습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돌변,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순간적으로 진압하고 제압해 들어가는 그러한 결단력과 능력을 보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가 해야 된다? 국가정보기관에서 반드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간첩 잡는 것도 더디고, 대북 공작 사업도 제대로 옳게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안보 강사로 해가지고 각 전국의 읍면동까지 동사무소, 사무소 빌리던 교회 건물 빌리던 해서 지금 북계의 모습을, 또 중국의 모습을 본따서 읍면 단위까지 주민자치제 제도를 지금 확행하기 위해서 온갖 음험한 짓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 대한민국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가 다 현장에 나가서 또 일일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전도사가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만일에 그 역할을 못하겠다, 그럼 내보내면 되죠. 그렇죠? 저는 이런 강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알았어요.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고서 그냥 사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내곡동 청사가 우리 국가정보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지도책 찾아봐도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 헌인릉이라고 조선시대 태조 이방원과 그 부인 민씨의 묘가 같이 있는 곳이 헌릉과 인릉인데 그 합쳐서 헌인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헌인릉 뒤가 봐요. 현재 국가정보원의 위치예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여러 가지 그 보안상에서도 방천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현재 국가정보원 건물을 쓰시고요. 국가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해체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인천 강원 지부의 건물, 여기는 대북공작과 해외공작 하는 사람들만 그 건물을 쓴다. 그 다음에 과학보안기술 대도청 대감청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는 우리 대전지부 청사를 활용을 한다. 또 우리 항만이나 또 대외에서 방첩보안 이거 하는 곳은 전남 목포 지역과 부산 창원 지역에 있는 또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지방 출장소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그 방첩 활동 또 보안 활동도 병행을 한다. 그리고 수사국 같은 경우도 특정 지역에서 충청북도랄지 전라북도랄지 이런 지역에 현재 쓰고 있는 그 지사 건물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에다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건물을 새로 짓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군대에서 그 똥별 달고 있고 그 제대로 군인의 역할도 못하는 자들이 대통령 업무실이 지내 쓰던 그 국방부로 왔다고 입이 아마 한자 두자 이렇게 나와서 지금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그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 녀석들한테 건물 쓰라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지금 현재 내곡동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면요 대통령실 도청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운지 제가 굳이 긴 얘기 안 할게요. 전문가들이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도청하기가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느낌이 팍 들 겁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대모산과 구룡산이라는 천혜의 산이 또 위치하고 있어서 유사시 적의 포탄 포격으로부터도 상당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실 때 대통령실 이거 참고하세요. 원래 그 지역은 지하로 굉장히 깊이 파악에 돼 있었어요. 지하 구조물들이 원래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조실장했던 자와 몇몇 썩어 빠진 정치인 몰입애들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유남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시 직전에 그 좀 더 파서 지하로 좀 확장들 하시고 안전한 그 지하 집무실을 국가 원수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금 용산 집무실보다 10,000배, 100만 배 더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대통령 집무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북한 문제를 건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지금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선도적으로 대국민 역사 안보 강의를 하는 그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국가정보원 내에서 사상이 문재인 사상이나 또 노무현, 김대중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별해 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제가 평양 얘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평양에서 혹은 그 북한 주민들이요 김대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대중이를 왜 철천지 원수라 할까요? 북에서는요 그 간첩보다 못한 새끼가 와가지고 죽어가던 김정일이의 그 권력을 유지시켜줬다 이거예요. 당시에 곡물도 부족하고 모든 국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곧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대중이라는 간첩이 와서 김정일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 절대 왕조가 안 망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북한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라 그러면요
철천지 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북쪽에서 철천지 원수, 그 미제, 우리 미제를 따르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런 걸 갖다 이제 일컬어서 철천지 원수다라고 과거에나마 들어와셨을지 몰라도 요즘에 들어서는요, 북쪽의 모든 인민들이 김대중을 철천지 원수라 그럽니다. 너 이 갓나 새끼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점에 있어서 김대중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김정은의 서기실, 또 당 조직 지도부, 외무성, 이와 같은 고급 부서에 있는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도요, 남조선에 있는 그 국가정보원, 그 안에는 김대중 때부터 박혀있는 간첩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협조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만연된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썩어 빠져 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사상과 생각을 답습해왔던 그런 아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현재 국가정보는 어떻게 한다? 폐쇄시켜버리고 정령 일할 수 있는 특 A급들, 최고의 에이스급들만 모아서 별도의 특수 첩보 공작기구로 만들어야 될 그 필요성이 여기에 또 있기도 합니다. 북의 전체적인 인민들의 대변하고 있는 이 생각, 김대중이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따라서 김대중이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알아야 될 텐데, 지금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그런 얘기를 대북 정보라고 떠들고 있어요. 정말 김정은이의 그 아들이 있다는 문제도 제가 벌써 언제적 얘기한 겁니까? 제가 그랬죠. 이설주가 나 내가 13살이고 현송월이 아들이 15살인데 세자 책봉하기 위해서는 현송월이 아들을 책봉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북한이, 평양이 조용해질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은 밑으로 수직으로 가지 옆으로 가는 거 아닌다라는 것을 김해주를 통해서 김여정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 퇴직한 이 공작관이 그걸 어떻게 알죠? 제가 최근에 평양 갔다 왔을까요? 아니죠. 저에게는 하늘이 준 신묘한 역량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끌어다니는 역량. 사람들이 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제가 아주 편안한 자세로 경청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공유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 내용들을 체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북한의 곳곳에 지금 내려진 포고령, 포고문 얘기에 4등뼈를 문질러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몹시도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경찰, 군인, 정보기관 요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만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이럴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이번에 워싱턴 순방을 하고 오시면 아마 5월 초가 될 텐데, 5월 초가 되면은 지금 그 역사적으로 그 빈 라덴을 제거했던 날이 4월 30일 밤에서 5월 1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4월 26일 미국 방문하고 돌아오실 때가 5월 초가 되면요, 뭔가 빈 라덴을 제거했던 일만큼 획기적이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뭔가를 아마 가지고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면서 정신을 차려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혈맹이라고 하지만 돈이 오고 가는, 물질적인 이득도 공유하는 그와 같은 한미 동맹 관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 밑에는 제7광구 지역, 가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축복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그러한 지화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50년 전에 측정했던 기술과
최근의 기술은 천양지차로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미국과 우리가 공동 개발해서 반반씩 50대 50으로 서로 균분하면 가장 예쁜 그림이 될 거예요. 왜냐? 일본은 이미 제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2005년도, 6년도 그때 이미 일본 측에서는 중국의 해양 석유공사와 그 지역의 지하 자원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미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그 현장을 제가 통역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갔을 때도 뭐 핵무기 얘기도 하셔야 되고 좀 해야 될 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 꼭 적어도 제주도 밑에 칠광구는 한미 간의 공동 개발하는 문제 꼭 성취하시고 두 번째 지정학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일본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국의 제7함대를 제주도로 옮겨오는 이 작업 그것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독립시켜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선으로 긋는 하나의 또 방위축을 만들게 되면 여러모로 좋은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얘기하건대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오키나와는 별도의 독립국이었던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키나와를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화친을 맺으면서 대한민국의 군대도 오키나와에 나가 있고 이와 같은 일을 서로 병행하게 되면 오키나와 기지, 그 다음에 제주도 기지, 그리고 서해안에 불침 항공모함을 몇 군데 가덕도나 덕적도 앞에 더 만들어서 이렇게 짓게 되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해상 전역이 철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방법을 미국과 함께 나눠서 균분해서 서로 간의 이득을 공유하는 그 관계를 꼭 맺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양 서쪽 남포 앞바다에 있는 서한만이라는 지역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기에 매우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이 점을 기억들 하시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서 자원 개발, 자원 팔이 영업사원으로서 역할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여러 군데 미국 기지를 우리나라로 이전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몇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